불타는 셀럽, 오늘은 김조광수 감독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감독 김조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영화를 감독하거나 제작하는 일, 영화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영화제 집행위원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국제 프라이드 영화제라는 영화제 집행위원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단법인 신나는 센터라고 저희가 성소수자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단법인의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영화를 만드는 일,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하는 일, 그 크게는 그런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저희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젊어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요즘 네. 이제 너도 나이를 먹는구나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아니요. 부쩍 늙었다 이런 얘기 많이 아니에요,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좀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되게 웃으실 때나 이렇게 네. 보면 소년 같은 아, 웃음이 진짜요? 아직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스크린에서 봤던 그 네. 해맑은 웃음을 아, 가지고 네.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영혼이라도 해맑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실제로 뵙는 건 제가 오늘 처음인데 네. 이제 영화에서 스크린에서 이제 뵙던 그 모습이 현실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독님 영화가 사실 전체적으로 좀 퀴어 영화가 옛날에 보면 좀 약간 어둡고 이런 쪽이 네. 많았는데 그게 이제 감독님 영화는 조금 밝잖아요. 네. 그래서 밝은 분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그 네. 밝으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하신 좋습니다. 것처럼 네. 저는 이제 제 성격이 밝고 명랑한 과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연출하는 퀴어 영화들은 제 성격에 맞는,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영화는 저랑 비슷한 영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퀴어 영화들은 주로 이제 밝고 명랑한 로맨틱 코미디를 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그 퀴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 판타지를 좀 꿈꾸고 싶다. 현실하고 아주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현실에 기반한 약간의 판타지,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영화를 좀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 네. 제가 감독님 뵈면 사실 처음에 하고 싶었던 질문이 네. 감독님이 그 심형래 영화 디워. 디워 이렇게 좀 욕했다가 욕 네. 엄청 많이 먹으시고 네네, 그랬죠. 그래서 그 울분을 터뜨리신 게 뭐 조선 명탐정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한간에 소문처럼 떠돌았는데 네. 그때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저는 뭐 그때 이제 디워라는 영화가 이제 한창 이렇게 홍보할 때, 애국심팔이죠. 네. 홍보가 아니고. 네. 네, 그 영화 홍보하실 때 네. 이제 제가 좀 그 현실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분이 이제 심영래 감독님이 이제 개그맨 출신이어서 영화판에서 너무 이렇게 뭔가 차별을 받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 그게 이제 쇼박스라는 그 거대 배급사에서 투자하고 배급한 영화거든요. 근데 차별을 받았다면 본인 돈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배급한다면 그런 말씀 하셔도 되지만, 그 3대 배급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투자해서 배급하고 있는데, 영화판에 처음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차별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또 영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제 애국심을 좀 자극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홍보하시길래 그래도 이거는 좀 팩트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했다가, 이제 디워를 이렇게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좀 뭐랄까 뭐 속된 말로 다구리를 많이 당했죠. 그때 이제 그 디워 욕했다가 네. 혼쭐 나신 분들이 많아요. 많죠. 저뿐만 아니라 뭐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뭐 꽤 있었죠. 많아요. 네. 그때는 약간 광기처럼 사람들이 네네. 디워 뭐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진짜 뭐 그냥 왜 사람들 왜 이러지 이렇게 할 정도로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네. 그때 뭐 되게 디워가 우리나라를 빛내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무서울 정도로 디워 욕했다가 정말 네.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제 차별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 저렇게 차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그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좋아하신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만든 분이 차별을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고 아무튼 그때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이제 그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면서 또 팬들도 좀 생겼어요. 아 그래 뭔가 그 할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주시는 또 소수의 분들이 지금 또 끝까지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예, 그런 분들이 좀 있죠. 약간 뭐랑 비슷했냐면 네. 옛날에 황우석 박사 아 처음에 그때 예. 비리 뭐 문제점 네. 제기했을 때 왜 그때 막 MBC 완전 다구리 네네, 당했거든요. 그랬죠. 그랬던 기억 비슷한 네. 약간 좀 다르지만 그런 흐름 비슷한 느낌이었었어요. 네.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네. 뭐 마음의 상처 많이 안 받으셨어요? 아, 그 당시에는 뭐 상처도 받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막 그때는 제가 블로그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평생 욕을 먹을 욕 다 먹으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블로그 쪽지에 네. 너 어디 사는지 알아. 막 이런 거 니네 사무실 주소 여기 맞지? 뭐 이런 거 이제 보내오면 좀 약간 광기가 있었으니까 이분들이 진짜 우리 사무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뭐 어떻게 나를 해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느낌도 조금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저희 회사 사무실에 하루에 뭐 수백 통 이상의 전화를 계속 와서 이제 업무를 못 보게 하려는 그런 분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좀 무섭기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반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한 2, 3주 지나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다음에 연락도 안 하시고 예, 그렇게 되긴 했죠. 네. 하여튼 뭐 재밌는 에피소드로 네. 그때는 많이 힘드셨겠지만 재밌는 에피소드로 그냥 생각하시면서 추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때 팬도 생겼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뭐 좋은 일이고 또 예, 심영래 감독님께 감사합니다. 훈훈한 마무리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선 8월에 개봉 예정 영화가 네.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 네. 이게 어떤 영화인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입사원 더 무비라는 영화는요. 말 그대로 신입사원과 그 신입사원의 상사인 파트장의 둘의 사내 연애를 그린 이 로맨스, 그러니까 오피스 로맨스라는 이런 그 로맨스 장르 중에 오피스 로맨스 장르인 영화고요. 이게 작년 12월에 왓챠라는 플랫폼에서 그 20분짜리 7개 시리즈로 그 방영했던 것을 저는 좀 영화하는 사람이니까 시리즈로 만든 것을 영화판을 새로 편집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면서 그 드라마에 없었던 장면들도 좀 많이 넣고 그리고 새로운 리듬을 만든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 더 무비는 그 전에 이제 드라마판 신입사원하고는 좀 많이 다른 작품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올해 전주영화제에서 초청받아서 상영하면서 그 이후에 그 해외 여러 영화제들에서 지금 초청받아서 상영도 하고 있고 앞으로 상영도 할 예정이고 아무튼 그런 사내 연애를 다룬 로맨스물입니다. 네. 영화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그 굉장히 유명한 웹소설이 원작이에요. 신입사원이라는 웹소설을 봤는데 그 웹소설에서 좋았던 것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저는 좀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인턴으로 들어온 그 이렇게 뭐랄까 먹뭉미 넘치는 이 신입사원과 그 까칠해 보이지만 속이 깊은 파트장 이 두 사람의 이 멜로의 감정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퀴어 영화를 만들다 보면 이제 멜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현실에 기반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어두운 이야기를 이렇게 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밝고 명랑하게 가다가 한번 큰 어떤 사건을 만나고 그러면서 좀 무거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든 그 작품은 이 BL이라는 장르여서 조금 더 판타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현실을 좀 많이 안 담고 판타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멜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이 동성 간의 멜로가 그 이성들의 멜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 그런 이야기를 약간의 판타지 장르,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서 좀 보여주고 싶다. 네.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컨텐츠의 소비층이 네. BL은 네. 여성분들이에요, 남성분들? 이게 재밌는 것이요. 네. 제가 이제 퀴어 영화 주로 할 때만 해도 한 90% 이상이 여성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이 BL 장르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게이 팬들이 한 30% 정도 좀 확대됐어요. 그래서 여성이 한 70% 그리고 이제 게이 남성들이 한 30%. 예, 그리고 점점 이렇게 게이 남성들이 이렇게 좀 무거운 퀴어 영화는 극장에서 이렇게 보기가 좀 이렇게 뭐랄까 현실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극장에서까지 가서 내가 그 어둡고 힘든 현실을 목도하고 싶진 않다 이랬던 이제 이 친구들이 특히 이제 20대 30대 초반의 이 젊은 게이들이 극장에서 나도 뭔가 이렇게 밝고 명랑한 꿈을 꾸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이 이 BL 장르를 많이 보면서 예, 남성 팬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왓챠에서 방영했을 때 이 관객들 분포를 보니까 한 30% 조금 넘게 남성 관객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BL은 여성이 네. 소비하고 GL은 남성이 소비하고 이제 이런 추세에서 이제 많이 네. 좀 변하고 있군요. 그것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GL도 남성 팬들보다 이 여성 팬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GL, BL 잠깐만 용어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잘. 네, BL은 우리끼리만 신나게 막 GL, BL 이러면 뭔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BL은 보이스 러브의 준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남성들의 그 로맨스를 다룬 그런 작품을 이제 그런 장르를 이제 BL이라고 하고 GL은 이제 걸스 러브.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로맨스를 다룬 그것을 GL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대표적인 동성애의 어떤 GL, BL이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성의 다양성과 그렇죠. 사랑의 종류들이 엄청 많아서 네. 이제 저도 거기까지는 다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네. 공부를 그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많이 뭐 공부를 많이 한다기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난 사람이 다양해지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게이들 중심으로 만났는데 활동을 이제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레즈비언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바이섹슈얼 이제 양성애자 친구들 아니 무성애자 저는 이렇게 아예 성욕이 없어요. 뭐 로맨스를 꿈꾸지 않아요. 뭐 이런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뭐 어떤 친구들은 또 이제 트랜스젠더인데 트랜스젠더이면서 또 동성애자.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젠더를 바꿨는데 어떻게 동성애자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좀 납득이 좀 안 갔었는데 실제 그런 분들 만나 보니까 얘는 성별은 바꿨고 그렇지만 좋아하는 상대는 또 동성이구나. 뭐 이런 뭐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알게 되었죠. 네, 지금 뭐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 외에도 사실 엄청나게 그렇죠. 많은 어떤 사랑의 종류 뭐 있는데 아무튼 그걸 다 이 자리에서 하긴 그렇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게 네.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네. 그냥 받아들여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이제 받아들여 주냐 못 받아들여 주냐 요런 차이가 있는데 요즘의 사회는 어떤가요? 옛날과 비교해 2006년도에 커밍아웃 하셨을 네. 때와 지금 좀 많이 달라졌나요? 네, 저는 엄청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06년에 대중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커밍아웃 할 때만 해도 그 기사에 대부분 욕이었거든요. 제가 커밍아웃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댓글을 안 보려고 그러다가 댓글이 엄청 달려 있길래 혹시나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뭐 거의 99% 이상이 그냥 욕도 그냥 욕이 아니라 뭐 쌍욕 혹은 협박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뭐 최근에 와서는 그 비율이 그러니까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비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욕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혐오나 이 쌍욕은 이제 많이 줄어든다거나 뭐 저는 그런 것도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BL 뭐 이런 동성애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이 사람들의 숫자도 그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게 상업적인 어떤 이렇게 포지셔닝이 가능할 만큼의 이제 관객 숫자도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제 그런 저런 것들 제가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도 많이 이제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제가 2013년에 이제 공개적으로 결혼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결혼할 때도 욕 많이 먹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는 저희 동네 이제 그 사시는 주민들이 이제 저희들을 볼 때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 둘은 도대체 무슨 관계지? 보니까 뭐 많이 닮지 않아서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사는 거 보니까 뭐 게이인가? 뭐 이렇게 그 막연하게. 물음표를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제 결혼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관계인지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보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들 그 이제 저희가 오래 살았으니까 뭐 동네 주민들 이렇게 재활용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가면 만나게 되는 분들이 뭐 결혼 축하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뭐 이제 경비실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맡겼는데 제가 찾으러 가면 아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남편인가 그래서 제가 그럼 저희는 그냥 배우자라고 그럼 그 배우자가 가져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냥 별거 아니지만 그 사회가 변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찾아갔어요 이러고 말았을 텐데 이제 아무튼 저한테 뭐라고 그 호칭을 물어보면서 그 동성 이렇게 동성 부부는 이렇게 정확한 워딩을 쓰지는 않았지만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사회적 인식, 가까운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인식도 많이 변한 것 같고. 네. 또 젊은 세대들은 또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동성애를. 네. 옛날하고는 많이 그래서 좀 뭔가 뭐 앞으로는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뭐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뭐 잘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욕만 안 하시는 선에서 그냥 나와 다른 돼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뚱뚱한 사람이 있고 마른 사람이 네. 있듯이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있다. 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서 컨텐츠를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결혼 생활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만 10년이 되었거든요. 2013년 9월 7일에 저희가 결혼했으니까 네. 이제 몇 달 후면은 딱 만 10년이 되는. 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 하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걸 이제 외부의 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외부의 적 때문에 내부의 이 결속력은 더 단단해지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결혼을 뭔가 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잘 살아야 된다.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저희는 뭐 지금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결혼식 이후에 이제 이 결혼 제도가 문제가 있다. 왜 우리는 혼인신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주냐 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그 변호인단이 한 50여 분 이제 계세요. 주로 이제 민변 활동하시는 변호인단 분들이 이제 저희 소송을 도와주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우스갯소리로 당사자가 사라지면 소송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혼은 안 된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이혼을 하더라도 이 혼인이 정확해진 다음에 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혼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시는데 네. 아무튼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동성혼은 아니지만 그 저희 말고 이제 다른 부부의 이 건강보험 관련한 소송에서 그 항소심에서 이 동성 부부를 이성 부부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이렇게 그 선고를 해주신 이 판결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뭔가 이 제도 자체가 확 변한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관련 법률이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입법이 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아, 입법은 안 됐고 아직 안 발의가 된 거죠. 발의만 된 예, 거예요. 생활 동반자법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동성혼 관련한 그 민법 개정안 이 두 가지가 발의만 돼 있어요. 아, 발의만 네. 됐구나. 발의만 돼도 반대하는 의견들을 벌써 엄청 많죠. 지금 그 의원실에는 매일 정말 수백 명의 분들이 전화를 하고 계신다고. 아무튼 네. 저희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저희 재밌는 것은 이 결혼이란 제도가 저희도 이제 결혼이란 제도가 꼭 필요한가? 저희는 사실 이제 뭐 외부에 이렇게 오픈한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다 커밍아웃한 상태니까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꼭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저희는 사실 좀 있었는데 저희 좀 재밌었던 것이 이제 저희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제 그 상대방의 부모님이 저는 그냥 아들의 남자친구인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근데 이제 결혼식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혼식을 한 다음에는 아들의 남자친구처럼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제 뭐 아무튼 혼인식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 가족으로 이렇게 좀 더 크게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소하게는 이제 제가 있고 저의 배우자가 있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저한테는 들려주고 싶지 않은 가족들의 뭔가 이렇게 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살짝 저 없을 때 하다가 제가 오면 조용해지는 뭐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있는 데서 이렇게 막 어떤 누구의 흉도 보기도 하고 네,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이 부모님이 나를 가족으로 완전히 인정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제도가 주는 좀 안전장치 같은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저희한테는 좀 크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제도가 네.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네. 그 일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을 네. 다룬 영화에서 보면 동성 커플이 나중에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거나 뭐 서로 찾거나 네. 병원에 갔을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그죠. 못하는 현실에 맞닥뜨려 가지고 네. 되게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네. 있는데 그게 현실로 그냥 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느끼더라고요. 네. 아팠을 때 병원 가면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는 누구냐? 그렇죠. 환자와의 관계는 뭐냐거든요. 네. 그랬을 때 배우자라고 적으신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걸 이제 인정 안 받으면 병원에서는 인정 네. 안 해줄 거거든요. 맞아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사실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 이게 해결이 돼야 이게 부부로서 정말 살고 계시지만 네. 앞으로 더 서로의 보호자 역할을 네.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꼭 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PD님 얘기는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주변에도 이렇게 그 동성 커플로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이렇게 잘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이 동성 배우자가 어떠한 법적인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경우, 그래서 그 가족들끼리 저희처럼 그 전에 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실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만약 잘못됐을 때 장례 절차에 껴주지 않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권리 행사를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현실적으로 유산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두운 얘기가 꼭 아니더라도 이미 이제 동성혼이 합법화된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가까운 나라 이제 뭐 대만까지 이 동성혼이 그 법제화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현실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그 나라들의 출산율이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훨씬 출산율이 높거든요. 막 어떤 분들은 동성혼 얘기하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동성혼이 법제화 안 돼 있는 나라 중에
최악의 출산율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오히려 이제 그 생활동반자법이나 이 동성혼 법제화 이후에 출산율이 높아지는 뭐 그런 그 지표는 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혼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잖아요. 어차피 이성혼밖에 없을 때보다 동성혼이 생기면 혼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동성혼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아, 동성들이 왜 혼인하려고 하지 생각했던 이성애자들이 혼인을 안 하려고 생각했던 이성애자들이 또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져요. 그래서 혼인율 자체가 좀 많아지는 예, 그런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예,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감독님 사실 이런 케이스 중에 굉장히 행복하신 케이스고요. 그럼요. 맞아요. 사실 안 그런 현실이 더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해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정하시고 네.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빨리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왜 오랫동안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몇 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10년 된 거죠. 거의 이제 만으로 거의 10년째가 되는. 10년을 법정을 지금 하시는 게 네. 쉽지는 않으셨는데 아니 아직도 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냥 이제 법원에 계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심, 2심은 저희가 이제 패소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전향적이라고 판단한 거는 이게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그 인정할 수 없는데, 네. 근데 이런 제도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결문에 이제 작성을 해주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아예 이거는 뭐 안 돼라는 느낌은 아니게 이제 하셨는데, 아무튼 그래도 1심, 2심 다 저희가 그 제기한 것을 받아들여 주진 않은 거고, 지금 대법원 뭐 이렇게 가 있는 상태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근데 뭐 미국만 해도 처음 이 동성혼 관련한 소송을 그 제기했던 분들이 그 동성혼이 법제화되기까지 3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10년이면 아직 뭐 멀었죠. 어떤 면에서 미국도 37년 걸렸는데 막 이러면서 건강 관리나 잘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네.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지 말라고 옆에서 막. 보는 눈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혼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같이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관련돼서 국제 프라이드 영화제 집행위원이시잖아요. 네. 어떤 영화제예요? 서울 국제 프라이드 영화제는 그 프라이드, 그러니까 그 외국에는 저희는 이제 퀴어 퍼레이드라고 좀 부르잖아요, 한국은. 네. 근데 근데 이제 외국에는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추세에 맞춰서 그 퀴어 영화제라는 이름을 안 쓰고 프라이드 영화제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들을 상영하는 영화제고요. 1년, 그러니까 해마다 열리는 영화제인데 그 작품 수는 한 130여 편? 그 장단편 합쳐서 130여 편 되는 그 진짜 이름만 국제영화제가 아니라 실제 이제 국제영화제이고요. 매년 11월 첫째 주 목요일에 개막해서 그 둘째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리는 영화제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이 프라이드 영화제 연맹이 있어요. 저희 한국엔 저희 서울 국제 프라이드 영화제가 있고, 뭐 홍콩 LGBT 영화제가 있고, 시드니 프라이드 영화제 있고, 뭐 이런 아시아 태평양의 영화제 연합의 11개국의 이 퀴어 영화 프라이드 영화제의 연맹이 있는데, 그 연맹들과 함께 특별히 이제 아시아 쪽에 이 동성의 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조금 더 이렇게 뒤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권 향상을 위해서 같이 도와주면서 노력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이쪽 영화를 좀 봤는데 네. 다 재밌다고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 이런 영화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시고 네. 뭐 흥미로운 뭐 영화가 되실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뭐 어쨌든 살면서 뭐 이런 영화도 한번 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까지 범죄 도시만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동성혼이 법제화된 지도 이제 10년이 훨씬 넘은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이제 혹시 그런 나라들의 성소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 저희 영화제 오시면 그런 거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이제 저희보다 막 20년 전에 이제 동성혼이 법제화돼서 막 아이들 입양도 가능하고 아이들도 낳을 수 있는 이런 데는 이미 그러면은 차별 이런 게 끝났을 텐데 뭐 그러면 그 성소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보면은 그래서 보면 우리랑 너무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쪽 나라의 이 로맨스 영화를 보면 그냥 길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눈 맞아서 금사빠인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뭐 그 게이냐 레즈비언이냐 묻지 않고 그냥 나 너 좋아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서 사랑으로 빠지는 그런 설정을 갖고 있는 영화들도 있고요. 그런 영화 보면은 한국에서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지하철에서 누굴 봤는데 나 쟤 좋아해. 쟤 괜찮아. 근데 그렇다고 그냥 나 너 좋아라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그런 나라들은 이성애와 별반 차이 없게 사람들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만나고 찾고 뭐 이럴 수 있구나. 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동성혼 이후에 이 가족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이를테면 이제 동성혼을 하게 되면 이 호칭이 정말 많이 고민이거든요. 우리 이제 보통 보면 다 이성혼 중심으로 호칭이 돼 있잖아요. 며느리, 사위, 남편, 아내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럼 사위라고 부를 수도 없고 며느리라고 부를 수도 없고 뭐라고 불러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뭐라고 해야 돼? 예전에는 아빠, 엄마 법률적으로도 얘를 등록하려면 아빠 누구, 엄마 누구 해야 되는데 아빠 엄마가 아니고 엄마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 뭐 이런 법률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바뀌는 과정을 코믹하게 보여주는 영화도 있고 다양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 동성혼 법제화되면 하늘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20년 뭐 이렇게 된 나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저희 영화제에 오셔서 그런 영화들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준비하는 작품 있으세요? 네, 제가 새로 캣톡이라는 제목의 아직은 가제인데 제목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TV 동물농장이란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본 거였는데 네. 이 마을 사람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그 고양이에게 이렇게 메모를 달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PD님이 나 뭐 필요한데 라고 이렇게 적으면 그 고양이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오면 이거 뭐 필요해? 나 이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번 그 방송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에 준비하는 게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 고양이 사라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뭐 이렇게 휴먼 드라마 그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다 힘들지만 네. 특히 동물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동물이 배우로 출연한 영화는 정말 찍기 네.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가능할까요, 이거? 제가 이제 이번에 개봉하는 신일선하고 그 전에 만들었던 메이드 인 루프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영화에 다 그 고양이가 등장하거든요. 네네. 근데 고양이 등장하는 이 비율을 조금씩 늘려왔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루프탑에서는 정말 조금 등장하고 신일선에는 조금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막 고양이가 이제 문자를 보낸다거나 막 이런 장면도 넣어보고 그랬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찍을 때는 내가 왜 고양이를 또 캐스팅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나라고 이제 머리를 쥐어뜯지만 네. 또 이제 또 이렇게 어떻게 잘 넘긴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고양이가 진짜 문자 보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CG의 힘을 빌려서 이제 그럴듯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보신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니까 그때 이제 그 촬영할 때 그 느꼈던 그 괴로움은 잊어버리고
예, 지금 또 그냥 어떻게 고양이 잘 찾아서 한번 찍으면 될 거야. 몰라. 그때가 생각할래. 막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비중이 좀 많아져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그 고양이는 촬영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양이를 잘못하면 이제 학대하게 될 수도 있는 게 되잖아요. 사람하고 달리. 네. 그래서 비슷한 고양이 여러 마리를 이렇게 크기랑 모양이 진짜 비슷한 고양이 여러 마리를 이게 저희가 잘 찾아서 이렇게 좀 쉬게 계속 쉬게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지금 일단 뭐 그거는 캐스팅되고 투자된 다음에 고민할래 이렇게 좀 밀어놓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뭐 오늘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뭐 직업, 종교, 네. 성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오랜만에 이제 이런 방송 인터뷰 하는 건데 오기 전에 또 나가서 말 더듬고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왔는데 PD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심하게 더듬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저 새로 만든 영화 신입사원 더무비 8월 3일 개봉이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가 행복한 그러면 곧 많은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니까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